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공포지수와 S&P가 한 방향. 왜? 미 증시 급락 징후 일시 현상 엇갈려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미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오른 증시가 언제라도 급락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유동성, 기술주 성장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공포지수인 빅스지수와 주가 방향이 다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최근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군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욕 증시 공포지수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죠. 그래서 흔히 이제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향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전망할 때 이 공포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동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걸 의미하는 지수군요. 그렇죠. 아래든 위든 네. 전체적인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이게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러니까 CBOE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 상품입니다. 네. 이게 이제 향후 30일 이후에 S&P 500 지수의 변동폭, 변동률을 배팅하는 그런 옵션 상품인데요. 그래서 이 지수를 흔히 이제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이 최근이라는 시점,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올라가면서 공포 지수가 같이 올라간 국면, 이 최근이 근래 일주일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지난주였죠. 이제 뉴욕 그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직전에 사실은 이런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9월 초순 그렇죠. 정도. S&P 500 지수가 계속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네. 변동성 지수는 계속 빅스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S&P 500 지수와 이 빅스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9월 차트로 초에 보면 갑자기 치솟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저 거죠? 시기였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 빅스 지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흔히 이제 빅스 지수는 20선, 이 20선 기준으로 20선을 넘어서면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빅스 지수는 조금 빠졌습니다. 1% 예. 정도 하락했는데 여전히 25선 중반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뉴욕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것을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3월 저점 이후에 계속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9월 직전까지만 해도 20선 밑으로 지금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네. 9월부터 30선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5선을 넘어서면서 변동성이 커짐을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전체적인 시장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포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국면,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9월 초에 갑자기 빅스 지수가 치솟은 것을 확인했고 또 그 직후에 실제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네. 지금 빅스 지수는 조금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5선 예.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작아진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네, 공포지수 상승 또 주가지수 하락 이렇게 보통 맞물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빅스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사실 우려스러운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데 빅스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는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동조화, 커플링 부분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앵커분 말씀하셨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빅스는 빠지게 마련인데 왜 두 개가 같이 올라갈까? 네. 그래서 시장은 위로 올라가지만 조정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기술주가 이제 다시 간밤에도 반등했고 올라가고 있지만 빅스 지수는 여전히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 언제든 이 두 지수가 다시 동조화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조정의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포지수가 어쨌든 9월 초에 상승했고 네. 지금도 역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네.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사실은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나스닥 지수는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빅스 네. 지수가 따라 올라가면서 뭔가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70%가 넘는 나스닥 지수 조종,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죠. 버블이 터지는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런 학습 효과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싹트고 있다라는 게 우려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럼 왜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느냐,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너에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의 올라타려는 매수 심리는 계속 강한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도 되는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가격 부담감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빅스 지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미국 대형 테크주들의 PER이 30배 가까이 28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거의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가 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11월 3일 열리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대통령 선거는 매해 그 11월에 그 첫 번째 목요일에 열리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대선 국면 직전 달에 항상 변동성 지수가 커졌던 그런 경험칙이 있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선 직전에 빅스 지수는 항상 10% 이상 올라갔던 게 경험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적게 올랐던 게 1992년인데 이때만 해도 빅스 지수가 한 13%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게 2016년 바로 직전 대선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트럼프가 굉장히 좀 그 여론몰이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결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들이 좀 컸었던 상황이고 그때 2016년에 빅스 지수가 최고 28%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칙으로 보면 이번에도 지금 11월 3일 대선을 이제 조금씩 대선이 임박해지는 상황에서 빅스 지수는 위로 조금씩 꿈틀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큰 정책의 어떤 줄기가 바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대형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난 포지션은 청산을 해서 현금화하고요.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투자 전략이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변동성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구조적으로 커지는 구간에 가 있지 않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빅스 지수, 이른바 공포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기술주의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대선 국면마다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 이 두 가지 큰 이유를 들어주셨고, 이 빅스 지수의 상승과 주가 지수의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이후에 급락이 나타났던 닷컴 버블 네. 당시를 떠올려 보면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빅스 상승에 따른 조정을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걸 미국과 한국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고 네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라는 지수가 예. 있는데 일단은 V코스피는 현재 3월에는 70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21선까지로 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조정 가능성 또 한국의 조정 가능성 좀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국내 그 변동성 지수 역시 네. 이 올 9월 초에 약간 반등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커서 네.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빅스 지수가 9월에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 여전히 변동성이 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네. 더 향후에 추가적인 변동성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국면은 이렇습니다. 9월 초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S&P 500 지수가 올라가고 빅스 지수가 같이 올라간 이후에 어땠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한 3% 조금 못 되는 하락폭을 보였던 반면에 빅스 지수는 1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 지수 조정폭보다는 빅스 지수 조정폭이 훨씬 컸다라는 점에서 빅스에 투자하는 매수 포지션 자체가 빠른 폭으로 좀 감소했다라는 거죠. 증시 하락에 비해서 빅스 상승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조금 더 빨리 줄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증시의 추가적인 급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적어도 빅스 지수로 볼 때는 조금 가능성이 줄어든 거 아닌가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또한 이제 지금 9월 초에 하루에 장중 변동폭이 4%가 넘어갔던 S&P 500 지수 변동률이 지금 현재는 1%대로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양상은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다만 향후에 빅스 지수가 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까지는 조금 그 급락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밤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적어도 시장에 좀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만 연준이 지금 S&P 500 지수의 반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실망감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점에서 첫 번째로 좀 고비가 되는 변수가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회의 결과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달 마지막 주죠. 29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대선 TV 토론입니다. 네. 지금 TV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급격하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 2016년 대선 국면에서도 힐러리 후보를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앞지르기 시작한 게 TV 토론이었었거든요. 그렇군요. 트럼프식의 그 화술, 네. 이 부분이 사실은 TV 토론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29일 TV 토론이 시작된 이후부터 미국 대선 판도가 본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빅스 지수가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짧게 투자 전략,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이 코너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성장주 중심의 어떤 몰빵식 포트폴리오 투자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반등 과정에서 기술주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 장중에 보면 이 기술주를 제외하고 리츠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중위험의 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상품, 리츠 상품이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안정적인 리츠 상품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또 미국 경제 지표가 간밤에 좋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경기 민감주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늘릴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성장주 중심의 투자에서 안정적인 고배당주나 리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또 일정 부분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증시 시장 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